이제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번 문제는 소 문제가 4개 있는 한 세트인데요. 출제 단원은 이제 수학 1의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자, 제시문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BC에 대한 정보를 줬고 AD의 길이를 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조심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칠판에 지금 뭐예요? 그림이 3개가 있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아까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페이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페이크가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풀 때 수능과 차이점이 뭐냐?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해야 돼요. 세타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져요. 이게 사실 제시문에서 힌트를 줬거든요. 제시문에 뭐라 써 있냐면은 세타가 0과 알파 사이일 때 제시된 상황을 그림을 타려면 아래와 같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점 D의 Y좌표가 양수라는 것밖에 안 줬기 때문에 사실 문제 상황만 문제 있는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타의 범위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 말은 문제 제시문에 준 그림이 과 비교했을 때 이 그림은 전체 상황에 대해서 일부만 나타낸 그림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제 오류를 범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1-1을 잘못 풀잖아요. 그러면은 2, 3, 4도 쭉 연달아서 오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몰랐을 때야 당황스럽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돼요. 이게 논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2019학년도에 연세대에서 2차 곡선 가지고 이런 낚시질을 했고 또 경희대에서 이런 페이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할 때 한번 항상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했냐면은 BC의 위치는 고정인데 D와 A의 위치가 이때에 따라서 바뀌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알겠나요? 자, 일단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죠. 1번 문제는. 자, 일단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자, 너가 세타야? 그 말은 이 친구가 세타죠. 그러면은 너가 세타야. 너가 3이야?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상황에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돼요? 2R이 사인 세타분의 3이므로 문제 그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찾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2 사인 세타분의 3이죠. 그쵸? 자, 두 번째 상황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 풀 때 이 그림만 그리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랬어요 이러면 이제 좀 아웃이란 얘기예요. 왜냐? 그거는 세타 전체에 대한 이걸 표현한 게 아니라 이때에 대해서만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쵸?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너가 알파기 때문에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기 때문에 이 각이 2알파가 되죠. 그러면은 원주각에 의해서 이 선분에 대한 원주각, 이 각이 알파가 되죠. 따라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R은 2 사인 알파분의 3이 된다.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볼게요. 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요 각이 세타인데 이 세타가 접하는 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찾는 각은 얘가 3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쵸? 이 각도를 찾아야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는 성질에 의해서 이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표현하면은 이 각도가 알파가 되죠. 그쵸? 그리고 이 각도를 베타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쵸? 그러면은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그쵸?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세타이므로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고. 따라서 필요한 그림만 샥샥 남기면은 이렇게 되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R의 값은 2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분의 3은 2 사인 세타분의 3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의 반지름은 2 사인 세타분의 3이 맞는데 그거를 이 그림에 대해서만 사인 법칙을 적용했다라고 답안지 작성을 하면은 이거는 감점의 소지가 크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때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 범위 세타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는 2 사인 세타분의 3이에요. 이렇게 풀어야죠. 자, 잘 푸셨나요? 자,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코사인 알파의 값을 구해라. 이때죠, 이때 코사인 알파의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너가 4니까 좀 알아보기 쉽게 주변을 좀 정리할게요. 자, 이 알파의 상황에서 코사인 알파의 값과 반지름 구하래. 반지름 제가 이미 구했죠? 얼마예요? 이제 요 값만 구하면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결국 알파를 구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은 선분 BD의 길이가 4가 되고 너가 4, 4, 3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너가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가 벌써 나왔네요. 코사인 알파 얼마예요? 코사인 알파는 4분의 2분의 3이니까 8분의 3이죠. 그쵸?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은 사인 알파가 얼마냐? 사인 알파는 8분의 제곱해서 합이 1이고 그 다음에 알파가 지금 예각이기 때문에 보면은 8이고 그러면 9, 9, 64니까 루트 55죠. 다 끝났네요. 찬가 얼마예요? 2 곱하기 8분의 루트 55분의 3. 따라서 내가 찬 답은 루트 55분의 12가 반지름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 다음 이제 3번부터 어려워집니다. 3번이 뭐냐면은 f3분의 파이와 f2분의 파이의 값을 구해야 될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캐치했냐면은 아까 그 경계가 있었잖아요. 지금 문제 그림이 세타가 알파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세타가 알파일 때, 그 다음에 세타가 알파보다 클 때 이렇게 경계를 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1-2를 푸는 과정에서 뭘 인지했냐? 이 알파가 예각인 걸 확인했죠. 그리고 코사인 값이 8분의 3이야. 8분의 3이라는 얘기는요. 8분의 4보다는 작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알파가 3분의 파이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쵸? 그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는 게 f3분의 파이와 f2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세타가 3분의 파일 때는 이쪽 상황이고 세타가 2분의 파일 때는 이쪽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때 상황에서 F세타를 구하고 이때 상황에서의 F세타를 구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때 상황에서 때는 F세타를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때 F알파는 제시문에서 그냥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에서의 F세타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 상황이죠. 일단 F세타를 먼저 구할 건데 뭐 구하는 방법은 뭐 많습니다. 일단 지금 원밖에 접선에서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장 노멀한 거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요 빨간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자주 쓰는 공식이 유도가 되죠. 그렇죠? 이 공식은 뭐 여러분들 잘 알 텐데 유도는 이걸 통해서 유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BC의 제곱이 16이기 때문에 이 값이 16입니다. 아, 그럼 필연적으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해야겠네. 근데 요 길이는 구할 수가 있죠. 요 길이는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되죠. 아, BD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에서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의 4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가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선분 BD의 길이가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라는 사실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타가 알파보다 크냐 작냐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얘를 식이 좀 사이즈가 크니까 편의상 라지 x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BD 길이가 뭐예요? 라지 x죠? BA 길이는 뭐예요? x 더하기 f세타죠. 지금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f세타죠, f세타. 따라서 f세타는 x분의 16 마이너스 x.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분의 16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러니까 구하면은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 분의 16에서 이거 제곱 뺀 거니까 얼마입니까? 8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란다. 16에서 저거 뺀 거니까 2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9죠. 이게 언제 상황일 때요? 세타가 0과 알파 사이일 때. 그리고 이 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눈썰미가 있으면은 세타가 알파보다 커지면은 F세타가 이 식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이 될 때의 경계로 이제 지금 그림이 바뀌었잖아요. 알파가 왜냐면 코사인 알파가 8분의 3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세타가 알파보다 커져. 그 말은 이때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식이 그대로 가면은 얘가 음수가 되죠. 근데 F세타는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단 말이야. 따라서 아, 이 식의 모양을 보고 한 번 더 유출할 수 있죠. 아, 이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구나. 그쵸? 그리고 F 알파가 제로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F세타의 언제까지의 범위를 구한 거예요, 우리가? 세타가 0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F세타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타가 클 때는 어떻게 되냐?
세타가 클 때는 그림을 약간 그림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점의 위치가 달라지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세타다. 그러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노란색 삼각형과 이 빨간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니까 마찬가지로 BA 곱하기 BD가 BC의 제곱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16이죠. 그쵸? 근데 너가 16인 거 알았어. 근데 아까 저희가 구한 게 뭐예요? BD 길이를 구했죠. BD 길이는 아까 제가 25-24 코사인 세타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얘를 라지 x라고 두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분 BD의 길이가 루트 25-24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세타가 알파보다 크든 작든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은 노가 x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AD의 길이가 F 세타가 되기 때문에 얘의 길이는 x-F 세타가 되죠. 아까랑 식이 좀 달라졌죠? 어쨌건 우리가 구하는 거는 F 세타이기 때문에 F 세타는 어떻게 되냐? 나눠주고 넘겨주면은 x-x분의 16이 되죠. 따라서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5-24 코사인 세타분의 9-24 코사인 세타가 되죠. 언제? 세타가 알파보다 클 때. 아까 식이랑 뭐예요? 부호가 바뀌었죠, 부호가. 따라서 전체 범위에서 F 세타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싹 다 정리를 하니까 이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타가 알파보다 클 때는 저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고 세타가 알파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벗겨지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문제를 풀다가 저 절대값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요. 이제 그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1번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그 문제 1-1번, 2번, 3번을 푸는 과정에서 세타가 알파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이제 그림을 두 개를 그려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찾아야 되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코사인 세타가 한 개가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뉘앙스상.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을 모두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쌤, 세타가 알파일 때 왜 체크를 했나요? 이건 이거예요. 세타가 알파면은 F 세타가 제로예요. 그쵸? 근데 선분 AC의 길이는 절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배제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에서 요게 이등변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에서 얘가 이등변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였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아까 문제 상황에서 BD를 제가 길이를 x라고 뒀죠. 이 x는 얼마냐? 25-24 코사인 세타다 라는 사실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F 세타는 x분의 절대값 9-24 코사인 세타다. 뭐 이렇게 제가 구했던 거. 요거까지는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을 볼게요. 일단 이때 문제 1-1을 풀 때랑 똑같아. 1-3을 풀 때랑 똑같은 게 얘도 결국에는 닮음을 이용할 거야. 닮음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상황에서 뭘 캐치를 했었냐면은
BD 곱하기 BA가 16인 것까지는 우리가 캐치를 했잖아요. 그쵸? 그쵸? 아,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 이 길이가 3이었죠,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닮음이었죠, 닮음. 닮음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얻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닮음을 보고 이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닮음을 볼 거야. 닮음을 볼 건데 뭐가 닮음이냐? 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아, 그래서 각도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건데 3대 이제 BD는 F세타 대 4가 이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왜냐? 이거는 각도로 보면 쉬워요. 3의 마주보는 각이 얘죠. 그리고 얘의 마주보는 각이 F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항에 둘 수 있고 BD 입장에서 봤을 때 세타가 여기 있죠. 그럼 얘도 세타가 여기 있죠. 아,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사인 정리를 뒤집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BD의 길이가 뭐예요? 아, 따라서 12가 F세타 곱하기 BD예요. 그쵸? 근데 F세타가 뭔데? 얘잖아. BD가 X잖아요. 따라서 이게 뭐예요? 2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24분의 21 8분의 7이 되죠. 자, 이제 세타가 알파보다 큰 상황, 두 번째 상황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닮음을 쓸 건데 이제 각도를 조심해야 되죠. 이 각이 세타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제 반지름 1-1에서 구했듯이 이 각이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이 길이가 현재 F세타잖아요. 그 다음에 너가 F세타. 그렇기 때문에 F세타 대 4가 3대 BD다. 이런 비례식을 얻을 수 있죠. 이 비례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BD가 얼마였어요? 너가 X였죠. 얘가 얼마였어요? X분의 3배 3-8 코사인 세타였죠. 그쵸? 그 말은 뭐예요? 계산하면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따라서 3배에 3-8 코사인 세타가 12죠. 그럼 너가 4란 얘기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내가 찾는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과 마이너스 8분의 1 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문항 1-1번 풀었습니다.